네, 규 대표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대표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폐업 이력이 있는데 사업하다 접었는데 이 지원 사업 나갈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폐업 이력 있으면은 지원 사업 어려울 것 같죠? 근데 반대로 폐업 이력이 있는 대표님만 나갈 수 있는, 신청하실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제도전 성공 패키지인데, 이 제도전 성공 패키지라는 이름답게 한번 폐업을 하시고 다시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시작하신 분들, 이분들이 대상이고,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와 유사하게 최대 1억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럼 이 제도전 성공 패키지라는 게 도대체 뭔지, 누가 지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작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폐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혹은 다시 사업을 했을 때 사업화 자금이랑 교육이랑 멘토링 이렇게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혹은 기존 재창업자를 발굴 지원해서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누굴 지원해 주냐면 폐업 이력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재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 200명 내외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최대 1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이 나갑니다. 다른 지원사업, 패키지 지원사업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자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상인 예비 재창업자, 재창업 기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보면, 예비 재창업자는 사업 공고일 이전까지 중소기업이나 사업자를 폐업한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업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폐업만 하셨다면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업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보시면,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다시 창업을 하셔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짜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입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대표님들이 제도전 성공 패키지 굉장히 좋네. 이거 폐업했으면, 사업을 한번 접었으면 다 주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원금을 드립니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폐업을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인정해주는 구조예요. 여기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사업계획서의 폐업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폐업 사유를 감성적으로 푸시는 분들이 많아요. 폐업 사유를 어떻게 폐업을 하게 됐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조적인 진단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이니까 아이템을 유달리 독특하게 엄청나게 혁신적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도전 성공 패키지에선 새로운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짜시는 게 중요해요. 한 번 이미 폐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준비하시는 사업,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망하지 않을 만한 사업적인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 어떻게 만들었냐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원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금을 받으셨을 때 돈을 쓸 이유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 돈을 쓰셨을 때, 어디에 쓰셨을 때 얼만큼의 사업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신청 대상에서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대표님, 저는 신용회복 중인데 그래도 가능한가요? 네, 신청 제외 대상에 보시면 예외 대상이라고 있죠. 신청 제외가 되지 않는 예외 대상이 있는데, 채무 변제 완료가 되신 분들, 혹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분들, 예, 회생 계획이나 변제 계획을 인가받은 분들, 지금 회생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승인이 나서 매달 돈을 내고 계신 분들, 이분들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파산도 마찬가지, 면책 결정이 확정된 분들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세요. 다만 모든 정부 지원 사업, 모든 정책 자금이 마찬가지로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 중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어떤 정부 지원 사업도 정책 자금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만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전에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 신청하실 때 이 주간 기간을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25년도에서는 이렇게 6개 주관기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대, 후서대학교, 원광대학교, 경북대학교, 한국세라믹기술원 이렇게 6개가 있었는데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실 때 보통은 내 거주지 기반으로 혹은 사업장 기반으로, 사업장 주소지 기반으로 진행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얘기 드리는 제도전 성공 패키지는 사업장과 대표님의 소재지와 무관합니다.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다만 이 6개 기관도 각각 기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주력 분야라고 하는데 이 주력 사업 분야에 맞춰가지고 내 사업이랑 어디 기관의 주력 분야랑 일치가 되는지를 보시고 신청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해요. 그리고 팁들을 몇 개 알려드리면 이 제도전 성공 패키지에서 평가 단계에서 심사위원이 보고 싶은 거는 이 대표님이 실패를 경험으로만 가지고 있냐 아니면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형태로 설계로 적용을 하셨느냐 이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감동 스토리보다는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전략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걸 검증해서 결과로서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이러한 구조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 이건 원인이 아니라 환경이죠, 환경.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이 발생했을 때 고객이 누구였는지,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 채널 의존도가 어디가 높았는지, 원가 마진 구조가 어땠는지, 신규 채널을 구성하진 않았는지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이 있을 텐데 과연 코로나라는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대표자인 내가 적절하게 대응을 했느냐, 전략을 구성하고 문제를 헤쳐나갔느냐 이런 것들을 실패 원인으로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략을 구성할 때 이번에는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에 이랬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번엔 다를 겁니다. 라고 막연한 주장만 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개선사항을 10개, 20개를 쓰면 오히려 좀 불안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한 3개, 5개 정도로 핵심만 압축해서 보여주시면 좋은데 타겟을 어떻게 바꿨다든지 판매 채널을 어떻게 분산해서 구성했다든지 가격이나 원가 구조를 재설계했다든지 리텐션 장치를 새롭게 만들었다라든지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증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많은 대표님들이 막히는데 아직 예비 창업자라 매출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다만 검증 자료가 있어야 돼요. 매출이 없으면 증빙이라도 해야 됩니다. 사전 예약수, 대기자 리스트, 유료 테스트를 결제하신 분들 혹은 견적 요청이나 납품 의향서를 받은 것들 혹은 파일럿 운영을 한 결과물, 전환율이나 재방문율 같은 게 수치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광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CPC나 전환 지표들이 어느 정도 도달이 됐다라는 거 혹은 인터뷰나 설문 데이터, 수치적인 자료들이 나오겠죠. 제도전 성공 패키지에서는 특히나 실패 이후에 얼마나 더 계획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 제도전 성공 패키지에서는 사업화 자금을 단순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금을 어떻게 써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 중간에 과정의 하나로서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 자금을 각각 어떤 데에 투입을 해서 어떤 지표가 좋아지고 그 지표가 어떻게 매출이라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통 전형적인 패턴이 이거예요. 홍보비 2천만 원, 인건비 2천만 원, 개발비 2천만 원, 그리고 기타 운영비 1천만 원 이렇게 쓰시면 서류상으로는 대표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심사위원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돈을 나눠서 담았네. 근데 매출이나 성과로 연결되는 구조적인 형태는 보이지 않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통 잘 쓰시는 분들은 1단계에서 고객 검증을 한 달 정도 타겟 50명한테 인터뷰랑 테스트로 진행을 하고 유료 전환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하시고 2단계에서 상품화를 하는 과정에서 반복 구매가 일어나도록 제품 서비스를 구성하고 리패키징을 통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의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해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판로를 2개 이상 확보하고 채널별로 CAC를 비교하고 리텐션 장치를 탑재하고 여러 가지 홍보와 인건비와 개발비가 들어가는 각각의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원금을 쓰겠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항목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업화 단계의 하나로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을 받는 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사업적 결과물로 이어줄 것인가, 실행 로드맵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폐업 원인 분석을 할 때 자금 부족으로 폐업,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 자금 부족이 왜 생겼는지가 핵심이잖아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폐업했던 모델과 거의 동일한데 아이템도 똑같고 똑같은 채널로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더 열심히 하겠다. 이건 심사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마케팅이 약해서, 마케팅을 잘 못해서 사업을 접게 됐는데, 이번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쓰시고 지원 사업에도 나오셨는데 이번 팀에 마케팅 담당자가 없으면 또 마케팅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엔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재도전 성공 패키지는 폐업했으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폐업했으니까 더 냉정하게 검증하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에 가까워요. 그래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딱 공통점이 있어요. 이 실패를 단순히 경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에서는 어떠한 구조적인 변화, 어떠한 시스템적인 변화로, 사업적인 설계로 진행할 것인지 증명해 보입니다. 내 상황에서 지금 재도전 성공 패키지가 되는지 혹은 지원이 가능할지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댓글이나 상담 신청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